대장동 게이트, 아까 판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무슨 거기에 연루가 된 이재명 후보는 아슬아슬하게 낙선은 했습니다만은 대장동 게이트가 검찰 수사를 이제 받을 것이고, 그렇지만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와서 대장동 게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택지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이재명 그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펼쳤던 해명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예. 정말 궤변이고요.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업, 택지 개발 사업이란 거는 여기 원래 개발이 불가능한 땅들이에요. 임야, 농지, 이런 부분, 이런 땅들을 갖다가 쌍값에 수용해가지고 그렇죠, 수용. 여기에다가 이 땅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거는 바로 그 지자체거든요. 여기 용적률을 갖다가 몇 프로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사실상 땅의 가치라는 것은 국가가 정해준 겁니다. 지금 땅의 가치가 결정되어 있는 거, 어디는 상업지구야, 용적률 1000%까지 가능해, 어디는 이종일반지구야, 용적률 250%까지 가능해, 어디는 또, 준주거 지역이야? 땅의 가치라는 것은 정부가 정해준 거거든요. 이거의 룰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거에 따른 생산성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정말 맹지에다가 임야인 땅들을 저가에 수용해가지고 그 사업의 사업성을 확정짓는 것은 바로 경기도지사였다. 인허권자인 도시계획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그렇죠? 도시개발공사였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얘네 이쪽에서 사실상 사업에 대해서 이 수익성이 얼마가 나는지 다 결정이 돼 있던 사안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왜냐면은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도요. 종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상향. 예,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는 도저히 사업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겠어. 그러면 정부에서 봤을 때는 민간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2종지를 갖다 어떻게 3종지를 올려줘? 그렇죠. 그럼 정부에서는 그만큼 땅을 갖다 뺏어가요. 뺏어간다는 표현이기보다 너희들은 이만큼 혜택을 했으니 너희도 공공에다 기여를 해.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 기부 체납의 형태로 해가지고 단지 내에다가 공원을 짓는다거나 학교를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병원을 짓는다거나 공공의 시설을 갖다가 짓는 과정을 갖다가 거치면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가 하는데 원래 공공에서 이런 이익을 갖다가 가져가는 거는 이재명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시장이 잘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성남시장이 잘한 게 아니라 사실 원래 다 하고 있는 일이었던 원래 하고 겁니다. 원래 하고 있는 일이었던 것이고요. 이걸 마치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어마어마한 공적을 갖다가 한 것처럼 말장난을 하지만 맞습니다. 어느 사업장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궤변 중에 궤변이었고요. 민간 사업자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것도 몰랐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건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이거는 몰랐으면 정말 무능이고 알았다고 손치더라도 모르는 척하면은 정말 아주 배임이자 그런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너무했다, 너무하셨다. 이걸 무능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예. 도마뱀 꼬리 자르기처럼 자기에게 올 칼날을 이제 자꾸 꼬리 자르기 한 게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글쎄요 어떻게 사법 처리가 날지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 이상년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대장동 핵심은 손실 날 수 없는 지역의 리스크를 보장한 것 자체가 문제지요. 예,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손실을 날 수 없는 지역이죠. 거기에 지금 그 대장동 이른바 아까 판교 우리 이 대표님 판교 얘기가 나와서 제가 대장동을 여쭤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아주 요지에 이른바 리스크를 그렇게 듬뿍 강조를 해서 7명에게 7,500억, 8,000억을 보장해 준 거. 그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인 게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 대표님 대장동 지금 그런. 사실은 제가 이전에 어깨에 몸담고 있을 때도 민간개발 택지지구에서 이 정도 사례는 없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따지고 본다고 하면은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IF, 김영삼 정부 때 IF가 일어나고 나서 김대중 정부 때 또 급격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행사업이란 걸 갖다 많이 장려했습니다. 시행사업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건설회사가 시행시공을 다 맡았지만, 그렇죠. 김대중 정부 때는 그 당시 시공사들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IMF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무너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를 장려했어요. 시행은 그 사업의 주인이 되는 주체고 시공사는 단순 두고를 해가지고 네. 공사만 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갖다 장려하면서 시행사업을 장려했었는데요. 이때 사실은 시행 비리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됐고 저축은행 비리 사태 이런 부분들이 그때 터져 나오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렇네요. 네네. 그때의 모습과 마치 그때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진행했던 그런 좀 사회 부조리적인 부분이 네. 다시 한번 이재명 성남시장을 통해서 부활했던 게 아닌가. 그 당시 정말 웃지도 못할 상황들이 많았던 그렇겠네요. 게 비슷해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몇백억, 천억이 넘는 사업을 갖다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는 그냥 그 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협약만 받아내면 되고 시공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5천만 원짜리 시행사 사장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5천만 원 가지고 천억, 2천억짜리 사업을 갖다 수주 떵떵 해가면서 갑자기 재벌로 올라가는 네. 그러한 상황들이 김대중 정부 때 많이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름 돋게도 다시 재현이 됐군요. 예. 그렇게까지 보여지는 그렇군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시행사가 활성화됐는데 그 뒤에 어떻습니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이렇게 네 정권이니까 5년씩 20년 만에 이제 그게 부활해서 결과적으로 저렇게 공룡, 괴물처럼 그런 게이트화가 됐는데 글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20년 전으로 회귀할 수가 있는지 정말 건설업계 비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네. 지금 사실은 건설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예.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 쌍팔년도라고 하긴 좀 네. 그렇지만 과거에는 정말 현장 소장하면은 집이 며칠씩 떨어지고 뭐 그런 게 진짜 현실로 그렇죠. 존재했었던 시기도 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계속 디벨롭 되면서 이런 부정부패 네. 많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축은행 부실 사태 노무현 정권을 거쳐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거의 마무리가 되었지 네. 않습니까? 특히 이명박 정부는 건설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역시 업계에서 느껴졌어요. 체감이 됐습니다. 그 그렇군요. 이전에는 정말 공무원들 접대들도 지자체, 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접대도 많이 받고 했었어요. 건설회사로부터.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는 네. 확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세상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더디고 투명해지는 과정이 느리게 느껴지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천천히 많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져 온 것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다시 과거를 역행하는 모습은 참 보기에 너무 불편하게 그렇군요. 느껴졌죠. 네.